네, 안녕하세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민아입니다. 저는 오늘 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한 음식물 쓰레기 기반 석탄 대체 연료 생산 기술 개발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대한 소개랑 이제 저희가 기대하고 분산형 에너지 확산과 관련하여 이제 기대하고 있는 연구의 성과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이제 연구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 그리고 지금까지 된 연구 성과와 이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연구 배경을 이제 좀 글로벌한 측면과 이제 국내 측면을 이제 나눠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국내 아까 이영애 박사님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국내와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식이 상당히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이제 따로 배출하고 이제 수거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은 도시 폐기물의 일부에 속해서 한꺼번에 수거를 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 폐기물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율을 정확히 계산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제 얼마나 폐기되는지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를 이제 대략적으로 예측만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예측에 따르면은 매년 생산되는 음식물의 3분의 1인 이제 13억 톤 정도가 폐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 추세는 점점 증가하고 있어서 2050년쯤에는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양의 34억 톤 정도로 이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역시 이제 음식물 쓰레기가 점점 증가하는 트렌드라는 건 이제 일치하고 있는데요. 2019년 기준으로는 총 14,000톤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음식물 쓰레기를 이제 따로 배출하고 수거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재활용률이 이제 97%에 이제 달하는 걸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의 그 재활용 방법이 그렇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이제 한계에 부딪혀 있는 건데요. 음식물 폐기물은 현재 이제 대부분 사료화를 하거나 퇴비화 그리고 이제 기타로 이제 바이오가스화나 이제 그냥 단순 건조하는 방식이 있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료화나 퇴비화의 경우에 먼저 사료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나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런 주요 감염원으로 이제 지목돼서 반출이 금지되고 현재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센터에서 그대로 적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퇴비화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이 아무래도 이제 염분 농도가 많이 높다 보니까 그게 이제 토양이나 이제 식생의 성장에 그렇게 적합하지 않아서 이제 무상 보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시하는 대안은 이제 바이오매스 컨버션이라는 건데요. 바이오매스는 이제 그 전체 생리 주기를 보면은 이제 광합성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 넷 사이클로 보면은 카본 뉴트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이제 석탄과 이제 바이오매스를 혼수하는 경우에 바이오매스를 혼수하는 그 비율만큼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이 어느 정도 저감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의무 비율 할당제를 통해서 지금 석탄과 바이오매스를 이제 혼소를 이제 한 5% 정도를 이제 하도록 이제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비율을 이제 점차 늘릴 예정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건 단순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뭐 전 세계에서 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는 석탄 혼수의 시장 규모가 이제 4,700만 톤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석탄 혼소에서 얘기하는 바이오매스는 이제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이제 바이오 연료가 아니라 이제 목재 잔여물이라든지 아니면 농업 잔여물, 볏짚 같은 아니면 이제 뭐 조류를 이제 이용하기도 하고 그런 이제 바이오매스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제시하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도 이제 바이오매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2016년에 우리나라에서 수행한 연구를 보면은 음식물 쓰레기가 충분한 에너지 잠재량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론적 잠재량이나 지리적 잠재량, 이제 기술적 잠재량 이런 걸 다 계산했을 때 이제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 목표는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해서 이제 발전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석탄 대체 연료, 이제 같이 석탄과 혼수할 수 있는 그런 연료를 이제 개발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물론 거쳐야 될 단계들이 있는데, 먼저 음식물 쓰레기가 가지고 있는 이제 염소를 제거를 해야 되고, 왜냐하면 염소가 함유되어 있는 유기 물질을 이제 태우게 되면은 이제 다이옥신이라든지 다이옥신 유사 성분들이 이제 대기에 배출되기 때문에 이런 염소 농도가 높은 물질은 이제 그 컨버션 하는 게 이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에 염소라든지 그리고 미세먼지 유발 물질 이제 알칼리나 알칼리 토금속 성분이 이제 또 굉장히 높은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는 이제 슬래깅이나 파울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세먼지 유발 물질을 저감하고, 그리고 대신에 단순히 음식물 쓰레기로 만들었지만 또 석탄과 비슷한 수준의 발열량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바이오 고형 연료를 개발하는 게 이제 일단 첫 번째 목표라 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바이오차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제 플랜트 공정 기술,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는 공정 기술 개발하는 게 두 번째가 있을 것이고, 또 세 번째는 이런 기술을 개발함에 있어서 기존 사회 간접 자본을 완전히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SOC 시설들을 그대로 활용하면서도 이제 활용함으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면서 동시에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연구 목표는 주거단지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해서 이제 발전소 규모의 청정연료 생산 기술을 이제 개발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나아가야 하느냐를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준의 바이오차를 만들어야 되느냐를 볼 때, 일단 국내나 이제 국제 이제 폐기물 기반 고형 연료에 대한 기준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기준을 먼저 보면은 발열량과 염소 그리고 수은 농도 이렇게 세 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국내 비교해서 이제 기준은 굉장히 간단하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이거는 굉장히 디폴트인 기준인 거고, 이제 실제로 연료를 사용할 때 있어서는 이제 그 각 지역이나 발전소별로 이제 대기오염 배출 기준이라든지 그런 상세한 기준들을 다 만족시켜야 되는데, 이 세 가지는 굉장히 기본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열량, 염소, 수은 농도에 따라서 이제 연료를 1, 2, 3, 4, 5등급으로 나눌 수가 있고, 국내에서는 이 세 가지를 포함해서 이제 수분이라든지 회분, 황분, 그리고 이제 한 다섯 종의 이제 금속 성분까지 이제 모두 규격을 만족해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연구를 수행하면서 이제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바이오차가 어느 정도 이제 가능성이 있느냐를 봤을 때, 사실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염소와 회분입니다. 발열량은 사실 저희가 만족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 음식물 쓰레기가 아무래도 탄소 성분이 많기 때문에 발열량은 어렵지 않지만 회분이랑 이제 염소 성분을 이제 맞추는데 중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에서 이제 주안점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는 이제 품질을 만족시키는 것, 발열량과 염소 회분. 그래서 발열량은 바이오 SRF 기준을 만족하면서 동시에 석탄의 발열량 수준까지 이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염소는 이제 바이오 SRF 기준인 0.5% 미만, 그리고 국제 기준에서 1등급인 0.2% 미만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회분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SRF 기준인 15% 이하를 만족하려고 이제 저희가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연구 과제이다 보니까 이런 열분해라든지 탈염에 대한 기작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바이오차의 품질을 최적화할 수 있는 이제 공정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 이런 생산 공정이 이제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효율을 끌어올리는 그런 연구도 계속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개발한 바이오차를 이용해서 실제로 지자체와 발전사와 협력을 해서 이게 실적용이 가능한지 이제 실증 연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법규 개정이 있는데, 앞에서 보여드린 이 자원 재활용법의 시행 규칙에는 이제 음식물류 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차는 이제 제외한다는 이제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들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기반 바이오차가 충분히 화력 발전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걸 이제 증명하고, 이제 법규를 이제 조금씩 개정해서 맞춰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성과를 이제 간단히 보여드리면, 바이오차의 품질을 이제 만족시키기 위한 이제 다양한 방법이 있을 텐데, 바이오차를 저희가 만든 과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말씀드리면, 열분해하는 과정과 탈염하는 과정, 이렇게 크게 두 공정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공정을 통해서 바이오차가 이제 최상의 품질을 낼 수 있도록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을 이제 다르게 하면서 이제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크게 열분해 조건이라고 한다면 이제 열분해 온도나 시간을 들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탈염 과정에서는 이제 물로 세척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물에 세척하기 전에 이제 물에 좀 담가 놓는다든지, 아니면 교반 정도를 다르게 하거나 탈염 시간을 다르게 하거나 뭐 탈염 온도, 그리고 뭐 산을 좀 첨가해서 세척을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실험 조건을 통해서 바이오차의 품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모니터링을 하고, 이제 가장 최상의 품질을 이제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조건을 저희가 지금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실험에서는 이제 CTHD를 이용한 세척에서 저희 발열량 6,000칼로리 이상, 그리고 연소 0.2%, 회분 이제 15% 이하로 이제 저희가 추구하는 목적에 모두 만족하는 그런 바이오차를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분해하는 조건이 또 상당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제 바이오차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100g, 1kg 이렇게 이제 굉장한 소량으로만 실험실 수준에서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목표는 발전소 규모로 이제 실제 납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큰 배치 타입 열분해로를 이용해서 바이오차의 이제 최적 탄화 조건을 이제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온도 범위와 이제 시간을 조절하면서 이제 바이오차 최적 탄화 조건을 이제 도출했고, 그래서 이 플랜트 공정 기술과 앞에서 이제 이 고품질화 기술을 통합해서 저희는 저희가 생산하는 바이오차가 바이오 SRF 기준이나 아니면 이제 국제 규격에도 만족한다는 것을 이제 검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실증 연구일 텐데요. 이제 지자체와 협력하고 지자체 그리고 발전사와 협력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김포시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한국중부발전과 이제 업무 협약을 맺고서 김포시 자원화센터는 이제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를 하는 시설인데, 여기서 음식물 쓰레기 사료를 생산한 것을 이제 저희한테 제공을 하고, 그러면 저희가 열분해 및 타령을 통해서 바이오차를 생산을 하고, 그러면 이거를 중부발전에 가져가서 실제로 이제 연소 및 발전 테스트를 하는 것을 이제 계획을 삼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바이오차를 생산을 하고 있고, 올 연말에 이제 연소 테스트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성과를 이제 요약을 해보면은 이제 염분 함유 음식물 쓰레기를 이제 열분해하고 타령을 해서 이제 염소라든지 그다음 미세먼지 유발 그리고 회분 용착 물질을 저감해서 이제 바이오 SRF 요건 만족하는 바이오차를 생산하고,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이제 최종 처리함과 동시에 그리고 자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제안하는 것이 연구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그 발전소에서 보통 바이오매스 혼소는 목재 펠릿 수입하는 것으로 이제 대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수입을 대체함에 있어서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고 또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워낙 사회나 환경 현안인데, 이런 실질적인 처리 대안을 제시함에 있어서 환경 및 사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는데 이 연구에 기대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수업 분석을 해보면은, 저희의 강점은 음식물 쓰레기 이제 폐기물인 음식물 쓰레기를 기반으로 고품질의 석탄 대체 연료를 이제 생산 기술을 이제 제공한다는 것이고, 이 기술은 기존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과 연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더 저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은 이제 양질의 바이오차를 지속적으로 이제 대용량으로 이제 제공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러려면 아무래도 생산 공정을 이제 고도화하고 최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아직 저희가 이제 전체 공정의 환경 경제성 평가는 이제 미반영한 상태인데, 이거는 후속 연구에서 이제 계속 진행을 할 예정이고, 하지만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저희 연구의 이제 앞으로 기회는 굉장히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기존 자원화 방법에 대한 한계는 계속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이제 감축에 대한 필요성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 또한 음식물 쓰레기뿐만 아니라 다른 유기성 폐기물에도 연구 주제를 확장할 수 있다는데 강점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자원재활용법이라든지 폐기물관리법에서 지금 음식물 쓰레기 활용에 대한 이제 제한이 아직 걸려 있기 때문에 연구성과 활용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제 고민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연구를 어떻게 확장하느냐에 있어서 사회적 요구를 이제 들여다보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가끔 이제 들여다보는 이제 논평을 이제 가져왔는데,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실제로 기후 변화와 연관이 있다고 이제 연관이 있다는 글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인과관계가 지금 뚜렷하게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올해 가장 임팩트 있는 이벤트는 코로나였던 것 같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산업계의 구조가 점차 많이 재편이 되고, 그로 인해서 전기 수요와 공급에 대한 예측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시스템을 지금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너무 비효율적이다라는 인식이 많아지고 있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를 이제 논의할 때 항상 나오는 얘기가 분산형 발전이라는 거죠. 에너지 수요와 공급이 이제 예측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분산형 발전을 통해서 그 수요를 이제 필요할 때 적시적소에 이제 쓰면서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문제는 분산형 발전이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이 분산형 발전에 굉장히 적합하지만 아직 신재생 에너지 자체로 수급이 불안정하다는 이제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공급원을 통한 이제 분산형 발전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코로나가 이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나 그로 인한 영향이 어떤 영향을 줬나 보면은 이거는 스페인에서 하는 연구인 스페인에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락다운이 걸렸던 그 시기에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그 사회적인 그 경제적인 효과와 그리고 온실가스 발생량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봤더니 실제로 온실가스 발생량이 증가하고 경제적인 손실이 너무 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가 변동성이 있을 때 실제로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 이제 온실가스를 점점 감축시키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좀 더 이제 부흥시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사실 상쇄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음식물 쓰레기를 이제 지금까지 해온 대로 그대로 해서 지속 가능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및 자원화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를 분산형 규모 발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 그리고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에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자면 이제 유기성 폐기물의 소화나 이제 현기 소화를 통해서 이제 수소 생산까지도 이제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